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9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38.6으로 8월보다 4.5포인트 올랐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예고 이후 주춤했던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하며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겼지만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며 사업 불가능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송파구청은 구조 안전성 평가가 B등급으로 나온 게 종합 C등급으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 성능 보강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다가구 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성능 보강 비용의 1.2% 저리 융자를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은행이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출과 금리에 민감한 이 수익형 부동산과 중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다만 금리 인하는요, 거시 경제 부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 부동산 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132-2600번,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김은지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중랑구 상봉동과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두 곳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랑구 상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봉터미널의 개발로 인해서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요. 상봉터미널에 이제 주거, 판매, 업무 시설을 갖춘 52층에 주상복합 3개 동을 짓는 사업이 곧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서면서 중랑구의 이런 핵심 랜드마크가 될 그런 예정인데요. 이러한 사업은 이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로 이뤄질 것이고 또 인구 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이제 GTX 비노선 그리고 면목선의 개통이 이제 이루어지겠고, 그리고 또 이제 동부간선 지하 사업 등이 이제 활발히 이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 지역을 좀 살펴보실 때는 중랑구 상봉동 제가 좀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광진구 자양동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입구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시티 등 이제 복합몰의 원스톱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20대, 30대층이 주된 수요층이 되면서 제2의 홍대라고 불려지는 그야말로 그 뜨거운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또 2호선의 지하 사업이 추진이 될 예정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예정인데요. 이런 지역이야말로 이제 투자 가치로서 굉장히 안정화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지 팀장님이 준비하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김윤지 팀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망우역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투룸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입지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중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랑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좀 추천해달라 하신다면 저는 이제 좀 상봉동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상봉동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은 인근의 상봉역과 망우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인데, 망우역 같은 경우는 이제 GTX 비노선의 정착지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 가치보다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봉역 같은 경우는 7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청남, 청담, 강남구청, 강남까지 20분대도 도달이 가능하고요.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봉역과 망우역은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경의중앙선이 있어서 이제 서울역, 용산, 공덕 그리고 상암 DNC 등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뿐만이 아니라 또 춘천과 강릉 등 유명 관광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경춘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은 지역이라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청량리역으로의 그런 그 연결성도 좋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상봉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대학교들이 이제 좀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대학교가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만큼 그 대학생들의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KTX 정차역이 있는 만큼 타지에서 올라오는 그런 학생층들의 전월세 수요도 되게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맞물려서 이제 좀 생활 인프라를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봉역 인근에 이제 대형 마켓들,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그리고 이제 상봉 터미널 있고요. 또 대형 쇼핑몰, 엔터식스, CGV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도보 5분대로 다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상봉역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핫한 지역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별내 신도시나 갈매지구로부터 이제 유동인구가 이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녹지 공간도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봉화산과 용마공원이 있고요. 조금만 이동하시게 되면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중랑천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개발들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있고요. 또 인근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또 아래에는 면목 패션 개발진흥지구로 인해서 그 수혜를 이제 위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상봉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을 와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공사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상봉은 그 개발에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좀 미리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셔서 충분한 시세 차익을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우수한 교통 여건이 눈에 띕니다. KTX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면은 주요 업무지로의 이 접근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 좀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대학가와 가까워서 여기서 오는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동부권의 이제 새로운 중심축으로 이 중랑구를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동안의 개발이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와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공사 현장들을 좀 목격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중랑구, 특히나 이제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는 상봉역과 망우역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주거 기능이 강화되는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집가 상승 및 인구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호재를 좀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얼마 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GTX 비노선의 정착지로 이제 망우역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GTX 비노선 같은 경우는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석과 인천을 연결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업무지인 이제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역을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GTX B노선은 부동산 지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투자를 좀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청량리에서 면목 그리고 신내역까지 가는 경전철인 그 면목선의 조기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 중랑구 상봉동은 교통의 핵심 지역인 그런 청량리역의 이동성까지 좋아지면서 교통 이용에 그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게 되는 지역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호재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그 강남에 이제 남부터미널이 개발이 되는 것처럼 중랑구에는 상봉터미널이 개발이 됩니다. 상봉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도에 지어졌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지요. 근데 이제 점차 이용객이 감소를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부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이미 건축 심의가 통과가 돼서 올해 말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주거, 판매, 업무 시설 등을 갖춘 52층의 주상복합 3개동을 이제 짓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초고층 복합 시설이 들어오면서 중랑구의 이제 핵심 랜드마크가 될 예정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많은 인구입이 되겠는데요. 이런 인구입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임차 수요로 이뤄진다는 점 좀 짚어볼 수 있겠고요. 신내 차량 기지에도 이제 많은 그 일자리 창출이 이제 곧 진행되겠습니다. 약 5만여 평의 그런 부지에 의료 실버 산업과 같은 4차 산업이 조성이 되겠는데요. 일자리만 이제 2만 4천여 개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이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동부간선 지하 사업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정체도 좀 심했고요. 또 이제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6년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2조 4천억 원의 그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꽉 막힌 그 지상도로를 걷어내고 중랑천 일대에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더욱더 쾌적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에 그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지가 이제 약 한 2만 9천여 평인데요. 이 지역을 상봉터미널과 연계를 시켜서 교육, 문화, 쇼핑, 비즈니스 중심의 중랑 코엑스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서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교통 호재를 보신다고 하면은 청량리에서 면목 신내까지 가는 경전철이 면목성이 조기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이제 망우역을 지내는 GTX B노선도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아지는 교통과 더불어서 첨단 산업단지의 그 개발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호재를 분석해 보신다고 하면 많은 가치 상승을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중랑구 상봉동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의 개발 호재 또한 많은데요. 특히나 GTX B노선 곧 또 개통이 된다고 하고 상봉터미널 개발이나 상봉망우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시세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룸 아파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전반적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상봉동, 그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에 있는 이 지역에 투룸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기준으로 시세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매매 금액을 좀 보신다고 하면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에서 한 3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 서울 지역의 역세권을 좀 보신다고 하면 이미 이제 투룸 기준으로 3억 5천 선을 훌쩍 넘어가는 지역들이 이제 곳곳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2억 5천에서 3억 원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를 놓으시게 된다고 하면은 2억 3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월세는 70에서 80만 원 정도 월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액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전세를 놓으실 때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또 이제 그 월세 시에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분석해 봤고요. 이 중랑구 상봉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세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개발 호재가 많아서 그런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또 알려주시죠. 네, 이 중랑구 상봉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투자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이 많은 지역을 가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많은 인구들이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면서 인구 유입이 일어납니다. 이런 조건들은 바로 임차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고 투자를 하시기에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호재를 좀 잠시 조금 더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이 상봉역 같은 경우는 상봉 터미널의 복합 개발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실내 차량 기지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랑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간선도로의 그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 환경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지역이다. 가격 상승의 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투자에 임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이뤄내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지 팀장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김윤지 팀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입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입구역을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건대입구역은 이제 한 번씩 다 가보셨겠지만은 저녁 시간이건 주말 할 것 없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 내 10대 상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역인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2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과 시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업무 노선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이제 선호하는 노선이 되겠고요. 7호선은 이제 두 정거장만 이동하게 되면 강남 지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으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제 먹자골목, 그리고 이제 대기업 상권, 스타시티가 이제 2007년도에 생기면서 배우의 주상복합들이 질비하게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그 대기업과 젊은이들의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대형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요. 젊은 분들이면 누구나 거주하고 싶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뚝섬 한건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역 한정거장 거리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안에 이제 호수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건국대학교 종합병원이 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그 편의시설과 의료시설, 공원까지 모두 두루 잘 갖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대학병원과 이제 대학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가 임직원과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의 임대 수요가 탄탄하게 좀 뒷받침되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거주 요건이 너무 좋아서 외부로부터의 이제 교통 편의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 부동산 상승기에 이제 더 많이 오르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입지학 그리고 인프라, 교통 때문일 텐데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의 바로 이제 그 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이지만 강남으로부터 올라오는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수요층 등이 이동을 하게 되어서 이 가격적으로 상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시고요. 인근에 이제 성수 IT밸리 직장인들도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게 더블 역세권을 더더욱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직장가의 이제 이동 경로에서 중첩이 되는 역세권 지역을 이제 거주지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쭉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수요가 늘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입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데요.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한다면 강남은 물론이고요. 주요 업무지로 또 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이런 부분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이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양동, 구이동, 이제 화양리까지 계속해서 상권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서 기존의 상권이 밀려내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제 상권이 죽기도 하는데 이제 도로를 양쪽에 이제 두고서 대학 상권과 이제 대기업 상권이 나누어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두 상권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기존의 상권을 이제 탄탄하게 받쳐줄 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30대 직장인들이 주된 소비층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그 방문 및 거주가 30% 정도로 늘어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건대 먹자골목에서 성수로 넘어가는 길에 상권이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건대 로데오 거리에서 성수로 넘어가는 길의 상권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상권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되게 급진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탄탄한 상권 및 유동인구가 이곳의 첫 번째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호재는 이제 2호선 구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 구간 중에서도 이제 지상으로 다니는 신답, 성수부터 이제 잠실 지하철 구간의 지하 사업이 지금 검토 중인데요.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인 그 건대 입구역과 구의역, 강변역의 고가철도 같은 경우는 도시의 좀 단절을 불러일으키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그런 말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지역으로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 요청이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는데요. 광진구는 지하철 2호선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또 이제 주변 상권과 업무 시설 등을 개발해서 건국대 인근 지역을 신촌거리를 넘어서는 서울 최고의 상권으로 탈바꿈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 등 때문에 좀 미뤄진 감이 있는데요. 계속되는 인구 증가 및 그 불편 증가로 내년 총선 및 앞으로 이제 정책에서 또다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그렇게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건대 입구역과 구의역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제 인근의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호재인데요. 광진구는 입지 여건이 서울 강북 지역에서 이제 보기 드문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건국대, 세종대 등 학교 용지가 많고요. 또 이제 그 어린이대공원 일대 고도 제한 때문에 한강변 이북의 다른 자치구, 그러니까 마용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이제 개발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서울 25개의 자치구 가운데서 상업 용지 면적이 금천구 다음으로 작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서울에서 이제 신규 상업 용지가 이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인데요. 기존 상업지뿐만이 아니라 신규 상업지 지정으로 이제 고밀 그리고 복합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또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도 자양 제1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심의를 통과해서 올해 9월까지 착공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서울 동부지검과 그리고 이제 그 이전한 자리와 그리고 KT 부지의 그 18층의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와 또 행정 그리고 상업 업무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 동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이제 31층 규모의 업무 빌딩, 그리고 34층의 호텔 및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대형 문화공간, 문화공원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첨단 업무 복합단지의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대형 사업으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지에 지상 32층의 복합 시설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버스의 진출입을 원활히 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랜드마크로서 동서울 터미널의 그 위상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그런 복합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부터 이 인허가 절차를 이제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광진구의 이제 스카이라인을 변모시킬 그런 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이제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에 이제 중곡역이 있는데요. 이거 중곡동 일대에 오늘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종합의료 복합단지 사업이 이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종합의료 복합단지에 이미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 2016년 2월에 건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지상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의료 행정타운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곡동 일대를 이제 의료, 교육, 업무 중심의 특화된 전략 거점 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또 의료 행정타운 내에 육아 종합 지원센터와 또 문화 공연장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병원 하나가 가져오는 효과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의료 복합단지 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수요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것이고요. 또 지역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호재를 좀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이 상권을 이용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 강남과 같은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중에서도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직으로 인해서 이런 개발로 인해서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 전반적인 이 시세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 광진구 자양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그 시세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지역은 아직까지 이 지역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이제 분위기는 강남인데요. 바로 또 이제 강을 건너시게 되면 바로 강남과 이어지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인데요. 매매 시에 이제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를 이용하시게 되면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월세를 오시게 된다고 하면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월 수익을 80에서 9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전세를 이용하실 때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월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사이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양동 시세 분석해봤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많은 정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입구역을 이제 이용하시게 됐는데요.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강남 지역인 강남 지역 이 업무단지인 역삼, 강남, 잠실 노년을 지나가고요. 2호선이요. 그리고 이제 또 시청, 을지로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매우 인기가 높은 그런 업무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업무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런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제 사실 소액 투자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호선과 7호선을 지나는 건대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10분 거리, 굉장히 이제 이런 지역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지역을 보셔야 됩니다. 역세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역을 보셔야 되고, 오늘 보여드리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천에서 5천만 원 사이에 그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장점으로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재정비 사업을 앞두고 있는 자양동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똑똑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 부동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지가 좋은 부동산 시장을 만들까요?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가치를 상승하게 할까요? 이런 부분 미리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똑똑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같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는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강남 4구라고 불려지는 강동구 중 올림픽공원에 인접해 있고 또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어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강동구 성내동 지역을 소개해드리겠고, 최근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발생하고 손꼽히게 이슈화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영등포 지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류지만 팀장님이 준비하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류지만 팀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입니다. 5호선 강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3억 1,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입지 알려주실까요? 네, 강남 4구라고 불려지면서 강동구에서 송파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강동구 성내동 지역의 주택을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는데요. 성내동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8호선 강동구청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5호선 같은 경우는 고덕 상업 업무지구와 서울 중심지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고, 8호선은 문정 법조단지와 잠실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5호선과 8호선을 둘 다 연장 사업이 잡혀 있어 앞으로의 이 지역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지역은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올림픽대로에 매우 인접해 있어서 서울 중심지나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실 경우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도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쇼핑과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호 로데오 거리가 가까이 있고,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롯데시네마가 위치해 있고, 또 강동구청, 보건소, 강동경찰서 등 공공시설들이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동초등학교와 성내중학교 등 학군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올림픽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여가 생활 및 녹지 환경까지 우수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 청담 업무단지와 상일동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고덕 상업 업무단지, 미사 지식산업센터 등, 또 아래쪽에는 잠실 업무단지, 다리만 건너면 광진구의 구의 첨단 업무지구, 이와 같이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이 있어서 직장인이나 신혼 부부들의 풍부한 임차 수요가 생겨나겠고, 그에 따른 인기가 상당히 많고 주목받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 강남, 잠실, 고덕에 있는 업무지로 출퇴근하기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또 지하철 5호선, 8호선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 호재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불려지면서 다른 강남 3구들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강남 4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와 인접해 있으면서 강남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가 있어서 이 지역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이 몰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강동구에서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성내천호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강과 올림픽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 노후화된 집들이 많아 낙후된 이미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3년까지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발들로 인하여 큰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쪽으로 대규모 업무단지가 현재 강동구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 있고 그에 따른 많은 주택 수요가 발생하여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 최대 규모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앞으로 아주 탄탄한 배우 수요를 갖추겠고 비즈니스 아일랜드, 호텔, 컨벤션 등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약 3만 8천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동 첨단 산업단지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 등 4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약 6만 2천 명이 상주하고 있고 첨단 IT,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일동에는 국내 최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협회와 단체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약 1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겠고 강동 첨단 업무지구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강동구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이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동구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동역이 있는 5호선과 강동구청역이 있는 8호선은 이용이 가능한데요. 5호선은 상일동에서 한암까지 연장 사업이 내년 4월에 개통 예정이고 8호선은 안사에서 별내의 연장선이 2024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권 신도시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인구의 유입과 인프라 확충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강동구를 통과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024년에 개통이 예정이라 강동구의 차량 교통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려지면서 지금의 강남과 북부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 개통 후에는 강동구 일대의 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네, 굵직한 개발 호재가 참 많은데요. 성내천호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고덕상업 업무 단지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역은 송파구 인근에 위치한 성내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다세대 주택의 3룸의 시세는 매매 시 3억 1,500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금은 2억 9천만 원부터 3억 3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어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부터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 금액이 약 3천만 원에 월수익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상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이 가능하여 월세 이용 시에는 실투자 금액 1억 4,500만 원부터 1억 6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성내동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의 가치 인장 활동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지역의 거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들이 있고 또 풍부한 녹지 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리 잡고 있고 또 서울 외곽지로도 나가기 상당히 편리한 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연장 사업으로 인해 개발 호재가 많고 곧 연장이 될 5호선 강동역 인근에 지하철 5분 거리 내의 주택을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성내 천호 재정비 촉진직으로 인하여 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여지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 앞으로 미래가치 높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류지만 팀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2억 2,500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입지 정보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요즘 영등포 하면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서울 2030 플랜으로 매우 이슈화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영등포는 서울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은 1, 2인 가구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서 공시 걱정이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1호선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곧 바로 더블 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여의도 근무지역으로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은 5호선을 이용하여 여의도, 광화문, 공덕, 또 1호선을 이용하여 신림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인근 도심에 비해 개발이 늦어져서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임대가가 저렴하고 또 주변 업무 지역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인근 업무 단지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차량 이용 시 매우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상한 DNC, 용산 업무지구, 서쪽으로는 마거 삼덕단지까지도 20-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업무지와 접근성을 보시더라도 이 지역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등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또 영등포 시장이 있어 구상권과 신상권을 모두 편리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녹지 환경 및 여가 생활시설도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여의도공원, 한강 또 영등포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 녹지, 생활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입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호선, 5호선을 이용한다면 인근 업무지로의 출퇴근 편리해서요.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등포의 투자 가치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영등포의 개발 호재는 우선적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점이 가장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이 노후화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되는 이유는 바로 서울 2030 플랜의 정책상 중요도와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노후화가 조금씩 개선될수록 바로바로 가격 상승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 신길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과 이 밖에 도시재생 사업 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 영등포는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지이기도 한데요. 1차 뉴타운이라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처음에 미분양이 되었다가 현재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얻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영등포의 13구역에는 대우 두산으로 총 33층에 5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 이렇게 26구역에는 해제된 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역 해제가 되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의 신축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영등포는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뿐 아니라 투자 자금까지 몰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점점 변화하고 또 앞으로 여의도가 개발을 하면서 더욱더 주거지역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곳이 바로 영등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여의도는 서울시에서 개발을 잠정적으로 보류해둔 상태이나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의도는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개발들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일단 여의도의 대표적인 개발로는 내년에 완공이 예정된 파크인타워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해당 건물은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하여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와 상주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MBC의 엘사옥은 49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렇게 여의도는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겠고 상업 시설도 계속해서 늘어나겠고 그에 따른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영등포 쪽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는 정체가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흥포길 지하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흥포길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월 IC부터 목동, 국회의사당까지 총 7.6km 되는 구간을 지하화시키고 지상에는 공원과 상업시설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도 지하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하사업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거주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1단계인 안산에서 영등포를 지나 여의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겠고 주 2단계가 연장되면 공덕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어 더욱 많은 업무 지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가치 상승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보시더라도 영등포는 현재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가치도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영등포구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2030 서울 플랜을 통해서 노후화된 곳들이 이렇게 재정비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의도가 좋아지면서 또 더불어서 발전하는 곳이 영등포동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역의 1.5룸의 매매가는 2억 2,500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은 2억 500만 원부터 2억 3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어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60에서 70만 원 수입이 가능하고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대출 금액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월세 시 실투자 금액 1억 500만 원부터 1억 3천만 원 사이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또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제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라고 하니까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알찬 정보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류지만 팀장님의 똑똑 가이드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